저는 두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엉덩이가 너무 탐스러워. 딱 한 번만.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분의 거대한 것이 제 몸을 관통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커서 찢어질 것 같아요. 저는 71세 박순자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5년. 생계를 위해 시작한 가정부 일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과연 저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잠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김철수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35년 넓게 함께 일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병원에 실려가서 사흘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병원비며 장례비며 빚만 남았어요. 결국 분식집도 정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외곽에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처음 2년 정도는 남편 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근근히 버텼어요. 그런데 그 돈도 점점 바닥이 나더라고요. 3년 차가 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식한테 손 벌리기가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엄마, 그냥 받으세요. 제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민수야. 엄마가 아직 팔다리가 멀쩡한데 어떻게 자식 돈을 받니? 내가 일을 찾아볼게.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제가 뒷바라지 할 테니 이제 그만 쉬세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71세면 아직 젊어. 움직여야 더 건강해지지.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단다. 아버지 떠나보낸 슬픔도 이제는 가슴에 묻고 일어서야지. 2년 동안 쉬었으니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구나.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나이 때문에 대부분 거절당했죠. 그런데 35년 넘게 요리를 했으니까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가정부 일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정말 망설였어요.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집안일이고 요리거든요. 그래, 해보자. 뭐든 해보자. 여러 곳에 지원했는데 나이 때문인지 계속 떨어졌어요. 정말 낙담하고 있을 때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 씨, 강남 쪽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가정부를 구하고 계세요. 한번 면접 보러 가보시겠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82세 되신 이정호 선생님이세요. 부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큰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자녀분들은 다 독립하셨고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71세인데 괜찮을까요? 선생님께서 나이는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요리 잘하시는 분을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는 자신 있습니다. 35년 넘게 분식집을 했거든요. 8월 초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강남의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크고
고급스러운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키 크고 단정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첫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정말 품위가 있어 보이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정부 면접 온 박순자입니다. 아, 오셨군요. 이정호입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뭔가 적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 손길이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요리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35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했거든요. 그러시군요. 사실 저 혼자 사니까 제대로 된 밥을 먹기가 어려워서요. 간단한 청소와 요리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급한 일은 아니지만 워낙 오래 혼자 지내다 보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정우 어르신 댁에서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 일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이정우 어르신 댁에 출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떨렸어요. 혼자 사시는 남자 어르신 댁에서 일한다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 8시에 도착했는데 어르신께서 이미 일찍 일어나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가정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어르신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급하게 할 건 없어요. 천천히 집을 둘러보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집을 둘러보니까 정말 컸어요. 방도 많고 거실도 넓고 그런데 뭔가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만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부엌도 정말 큰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컵라면, 우유, 달걀 정도만 있었어요. 어르신, 평소에 어떤 음식 드세요? 대충 라면 끓여 먹거나 밖에서 사 먹거나 그래요. 혼자 먹는데 뭘 제대로 해 먹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 떠나고 혼자 지낼 때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럼 오늘 점심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도 같이 해서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죠. 그런데 어르신께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더라고요. 와, 정말 손이 빠르시네요.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35년 넘게 한 일이라 그래요. 점심이 다 됐는데 어르신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겠어요? 혼자 먹기 싫어서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가정부랑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고용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르신 표정을 보니까 정말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르신께서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이 커지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정말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평범한 김치찌개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때 어르신 눈에 뭔가 촉촉한 게 맺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어르신,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어르신께서 계속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 저도 요리 좀 배워볼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요. 어르신께서요? 네. 이 나이에 뭔 요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82세 어르신께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다니.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순수해 보여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이죠.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에는 간단한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르신께서 정말 열심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서투시긴 했지만 정말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세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순자 씨가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어르신께서 저를 그냥 가정부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대우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5년 동안 저는 그냥 늙은 과부, 혼자 사는 할머니 정도로만 취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은 달랐어요.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 그날 하루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은 뭘 해드릴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 마음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어르신 댁에서 일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였어요. 8월 중순 장마가 막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어두웠어요. 오후 4시쯤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비가 아니라 정말 폭우였어요. 어머,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장마 끝물에 이런 소나기가 종종 와요. 금방 그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께서 말리시더라고요. 순자 씨, 이런 비에 어떻게 가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어르신. 우산 쓰고 가면 돼요. 아니에요. 지금 뉴스 보니까 도로도 침수되고 난리예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남의 집에서 그것도 혼자 사시는 남자 어르신 댁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게 그런데 밖을 보니까 정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빈 방도 많은데 편하게 쉬세요. 저녁을 간단히 해드리고 나서도 비는 계속 내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정말 거셌더라고요. 순자 씨, 차 한잔 하시겠어요?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서 함께 마셨어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르신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는 무섭지 않으세요? 혼자 늙어간다는 게. 네.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매일 밤 그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셨구나. 저희 서로 비슷한 처지네요. 어르신은 그래도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있긴 하지만 다들 바쁘고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고 그마저도 요즘엔 뜸해요. 빗소리가 더 세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순자 씨 오시고 나서 집이 많이 달라졌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대화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도요, 어르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때 어르신께서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더라고요. 순자 씨, 네, 어르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부엌에서 그 순간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르신의 눈빛이 다정했고 제 마음도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순자 씨, 저 이상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어르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저를 안아주셨거든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그 빗소리를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던 그 밤의 빗소리.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끄러워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20대 때처럼 이렇게 하룻밤을 보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오면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어색했어요. 어떻게 어르신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도 똑같이 어색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순자 씨, 어젯밤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에요, 어르신.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침을 간단히 해드리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불편한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때 어르신께서 갑자기 제 뒤로 오시더니 순자 씨, 딱 한 번만 더. 제발. 엉덩이가 너무 탐스러워. 아,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간절한 마음도 느껴졌고 저도 어젯밤 이후로 마음이 이상해졌거든요. 아프면 말해요. 아, 안 돼. 아, 어르신. 너무 아파요. 너무 커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몇 번이나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격렬하게 사랑을 나눈 후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진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레 당했다는 강한 모멸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찾아왔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에 어르신께서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르신. 순자 씨가 오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면 순자 씨 올 시간만 기다려요. 순자 씨 음식 먹고 순자 씨랑 대화하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됐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처음엔 그냥 가정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순자 씨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저에겐 가장 소중한 여자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냥 늙은 과부 그런 시선뿐이었는데 어르신의 마음 정말 고마워요.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가정부 말고 진짜 동반자로.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어르신,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르신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부담스러우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르신.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저희가 고용주와 가정부잖아요. 그리고 저희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제 아들도 있고 어르신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어르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이 나이에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만약에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어르신한테 짐이 될까봐. 순자 씨가 제게 짐이 될 리 없어요. 오히려 제가 순자 씨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82세 늙은이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렇게 애매하게 끝났어요. 어르신도 억지로 웃으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셨지만 표정이 많이 아쉬워 보이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르신의 진심은 정말 고마웠지만 정말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 민수가 알게 된 거예요. 며칠 후에 제일 무서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왜 그러니,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남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집에서 가정부 일하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엄마 친구분이 우연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남자랑 시장에서 같이 걸어가는 걸 봤다고. 민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것도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요. 민수야, 그게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떻기요?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우리 엄마가 가정부라니. 민수야, 가정부가 나쁜 직업이야?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제가 생활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할아버지랑? 민수가 말을 못 이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뭐? 뭐라고 하려는 거야? 엄마, 설마 그 할아버지랑 이상한 관계는 아니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다니.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냥 가정부로만 일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민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설마 정말로? 민수야, 너는 엄마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82세 할아버지예요? 엄마 또래를 만나도 되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늙은 과부가 돈 때문에 늙은 호라비한테 붙었다고 한다고요. 왜 엄마만 그걸 모르냐고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말이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 거라고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71살이나 먹어서 새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한 할아버지랑요. 왜 안 돼?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돼?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현실은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날 정말 크게 싸웠어요. 민수는 당장 그 일을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제발 그 일 그만두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엄마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란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거라. 그럼 다른 일을 찾으세요. 굳이 그 집에서 일할 이유가 뭐예요? 민수야, 너는 몰라. 어르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엄마, 정말 그 할아버지한테 빠지신 거예요? 빠졌다고 하면 어쩔 건데? 결국 민수는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그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요.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민수가 나간 후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다음 날 어르신 댁에 갔는데 어르신께서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아셨어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우셨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아들분이 알게 됐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 보면 알죠. 혼났죠? 그날 어르신께서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순자 씨만 힘들어지게 했네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고백 때문에 순자 씨가 곤란해진 거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 이후로 어르신도 저도 어색해졌어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려워졌어요. 밤마다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꾸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과 싸운 지 며칠 후 정말 무더운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기온이 35도를 넘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이상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나는 것 같았는데 그냥 더위 때문인 줄 알았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네, 조금 더워서 그래요. 에어컨을 더 틀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졌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정말 어지러웠는데도 억지로 버텼어요. 민수와 싸운 후로 어르신께 더 신경 쓰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점심 드세요. 순자 씨는 안 드세요? 저는 잠깐만요. 그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어요. 순자 씨, 순자 씨. 어르신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르신께서 저를 부축해서 안방 침대에 눕혀주고 계셨어요. 순자 씨, 정신 차리세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이마에 손을 대보시더니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열이 엄청나네요. 감기약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기서 쉬어야 해요. 어르신께서 해열제를 사러 약국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차가운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시면서 약을 먹여주셨어요.
순자 씨, 억지로 일하려고 했죠. 아픈데 왜 말 안 했어요? 죄송해요. 일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어르신께서 부엌에 가서 뭔가를 끓이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들어오시는데 손에 죽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순자 씨, 죽 끓였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어르신께서 직접 끓이셨어요? 네, 서투르지만 순자 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집주인이신 어르신께서 저를 위해 직접 죽을 끓여주시다니. 한 숟가락 먹어보니까 간도 딱 맞고 정말 맛있었어요. 어르신,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죽을 떠주시면서 어르신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왜 우세요? 순자 씨가 아프니까 제 마음도 아파요. 이렇게 아픈데도 일하려고 하고 미안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순자 씨가 제일 중요해요. 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순자 씨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어르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어르신께서 저를 간병해 주셨어요. 열이 날 때까지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시고 물도 떠다 주시고 해열제 시간 맞춰서 챙겨주시고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가정부인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순자 씨는 제가 돌봐야 할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요? 네. 순자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정부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예요. 저녁 때쯤 되니까 열이 좀 내렸어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계속 제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야겠어요. 안 돼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순자 씨, 제발이요. 제가 걱정돼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날 밤 어르신께서 밤새 제 열을 확인하러 몇 번씩 오셨어요. 깊이 잠들지도 못하시면서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어르신 얼굴을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어르신 못 주무셨죠? 죄송해요. 순자 씨가 건강해지니까 괜찮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이 저를 단순히 가정부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그리고 저도 이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르신, 네, 순자 씨, 저 답을 드릴게요. 어르신께서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어르신의 마음 받아들이겠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아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도 어르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때 어르신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순자 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순자 씨,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네, 뭔 말씀하세요? 더 이상 가정부로 지내지 말고 제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가족이요? 네. 더 이상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바라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리고 서로를 이름으로 불러요. 저는 정우라고 불러주세요. 정우 씨. 네. 저도 순자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말도 이제 편하게 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르신이라고 불렀고 존댓말을 했는데 갑자기 말을 편하게 하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정우 오빠, 오늘 점심은 뭘 먹고 싶어? 순자가 좋아하는 걸로 해줘. 그렇게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커피를 마시고 함께 장 보러 나가고 같이 요리하고 정우 오빠는 요리 배우는 걸 정말 재미있어 하셨어요. 처음엔 계란도 제대로 못 꺾시던 분이 이제는 간단한 볶음밥은 혼자서도 만드시더라고요. 순자야, 이거 어때? 맛있어? 와, 정말 맛있네. 이제 내가 요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순자 요리가 제일 맛있어. 더운 여름이라 자주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마셨어요. 거실에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이제는 정우 오빠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우 오빠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우 오빠,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순자야, 잠깐만. 그때 정우 오빠가 작은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반지 상자였어요. 순자야, 나와 결혼해 줄래? 정우 오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 프로포즈를 받을 줄이야. 이런 거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지. 나이가 몇이든 어때? 사랑하는 마음에는 나이가 없잖아. 반지를 끼워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언제 제 손가락 사이즈를 재셨는지. 응, 좋아요, 오빠. 정말, 정말이지?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약혼하게 됐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정우 오빠. 그날 밤 우리는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결혼식을 올릴지,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마치 20대 연인처럼 설레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결혼하기로 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들 민수한테 알리는 것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민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정우 오빠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기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설마 결혼한다는 얘기 아니죠? 맞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민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정말 미치셨어요?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그런데 정우 오빠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 씨, 저는 이정호입니다. 어머님을 정말 사랑해요. 남은 생 책임지고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책임이요?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한 할아버지가 무슨 책임을 져요? 민수야, 어른한테 무슨 말이니?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정우 오빠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하세요.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민수가 잠시 말이 없더니 저를 자세히 보더라고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남편 떠나고 5년 동안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 민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 민수는 대답 없이 그냥 갔지만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많이 달랐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민수야,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체면만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아들아. 그리고 정우 오빠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민수 씨가 이해해주니까 고마워요. 동네 사람들 반응도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무슨 꼴이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처음엔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정우 오빠가 계속 용기를 주셨어요. 순자야,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정말 정우 오빠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을 자주 보시더니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 남편 잃고 그렇게 우울해하더니 맞아. 이제 웃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정우 오빠가 정말 신사답게 저를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는 더 호감을 갖게 되신 것 같았어요. 저 할아버지 참 점잖으시네. 순자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랑받는 것도 복이지.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했어요. 호텔 같은 데가 아니라 정우 오빠 마당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기로 했어요. 민수도 와서 축하해줬고요. 정우 오빠 자녀들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동네 할머니들도 몇 분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순자야, 늦었지만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 날 정우 오빠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우리 정말 잘했지? 네, 정말 잘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느낄 줄 몰랐어. 저도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이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우 오빠가 옆에 있고 함께 아침을 만들어 먹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가끔 젊은 부부들이 저희를 보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다정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신혼부부거든요. 신혼부부요? 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럼 다들 정말 놀라시면서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1세든 82세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제가 행복하니까 주변에서도 축복해 주시거든요. 혹시 저처럼 혼자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연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71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옛날 같으면 고려장을 당하고도 남을 나이죠. 하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